일단요, 여러분, 대북 송금 사건 정리부터 해볼게요. 송금 금액 총액은 800만 달러죠.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약속했고, 그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이게 500만 달러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오는 거, 방북을 할 때 사례금으로 300만 달러를 내라. 그걸 요구해서 800만 달러. 그러니까 300만 달러, 5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를 이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이재명 도지사 대신 대납했다. 이게 이제 혐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스마트팜 500만 달러, 방북 사례금. 이 북한 새끼들도 웃기는 얘기죠. 너 문재인이 박원순만 데리고 가서 삐졌지? 너 면 세워줄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원순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지도 몰랐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박원순 대 이재명의 대결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 남북 평화 무드에 박원순만 문재인이 챙기고 자기를 제끼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해찬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그 모습을 만들라고, 그래서 이해찬의 최측근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내정을 하고, 그 이화영이 북한으로 가게 하는 그 출구를 내게 하고, 이걸 이제 쌍방울의 돈으로 했다는 얘기죠. 800만 달러. 이렇게 되는 게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고요. 자, 쌍방울이 이 800만 달러를 대납하고 각종 이권을 받았다.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죠. 이거는 이화영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건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추가 기소를 하죠. 이건 뇌물 성격이 있는 거다. 그냥 김성태가 그냥 부지사님 하시는데 저한테 뭐 주실 건 없고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대가를 경기도로부터 이권을 받고 향후 이재명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한 제3자 뇌물이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요게 보면 이제 요게 이렇게 제가 이거는 기사를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4월 6일입니다, 여러분. 김성태 제3자 뇌물 추가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뇌물에서 이거를 이 혜택을 공유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화영, 이재명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현재까지 이건 재판이 결과가 나왔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그리고 지금 형을 살고 있죠. 대북 송금 및 뇌물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죄가 추가가 된 게 4월 6일입니다. 검찰도 나름 소신 있는 사람들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심에서는 2년 6개월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의 재판을 통해서 이화영은 3심까지, 김성태는 1심까지 해서 이 돈을 북한에 보낸 실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선 뒤집어야 되죠. 자, 이재명 같은 경우엔 이재명이 2024년 6월에 기소가 됐어요. 진짜 2024년 6월에 기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현재 대통령이 되면서 불소추 특권으로 취임 후 재판이 정지가 됐죠. 진짜 윤석열은 가만히나 있지. 진짜 대단한 윤석열이다 진짜. 상황을 머리 아파. 자, 일단 이화영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대법원 법관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없는 죄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당 애들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원래는 쟁점은 800만 달러를 보냈냐, 그리고 쌍방울이 반대 대가를 약속받았느냐, 이게 쟁점이어야 되는데, 이걸 얘네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재명이 연루되었느냐. 이건데, 이걸 얘네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특기죠. 비틀기. 자, 그러면서 이화영이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화영이 진술하게끔 박상용 검사가 유도했다라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없는 죄를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마취를 하든지, 최면수를 걸든지, 그 정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했다라는 게 뭐냐면, 종이컵에 소주, 연어 덮밥과 연어 초밥. 여러분, 연어 덮밥, 연어 초밥에 종이컵에 담긴 소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자기가 본인이 7년 6개월 감옥을 갈 진술을 하고, 이재명도 관련되었다고 진술하는 그 대가로 여러분, 연어 덮밥과 연어 초밥과 소주면 그렇게 사람이 헥해가지고 이재명도 관련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쟁점이 된다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수리 반입된 적도 없고, 그때 그 지정한 날짜, 그러니까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실 검사실 안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다라고 법무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하고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가 2025년 9월 17일 날 이전 부지사와 수용자 교도관들, 그러니까 이화영이 내가 그때 분명히 기억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술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회덮밥과 연어 회덮밥이 그렇게, 나 진짜 말하면서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연어 회덮밥, 그 연어 초밥, 종이잔에 소주, 이 얘기가, 그러면서 이화영과 그리고 수용자, 그리고 교도관의 진술을 통해서, 그리고 출정 일지 등을 근거로 해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등 공범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고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9월 17일 날 대검찰청에 감찰을 착수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에, 야,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영상 녹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상이 녹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 녹화실에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진술이 있으니, 그러니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착수해라. 그렇게 진술한 사람은 이화영, 수용자, 교도관이었다. 이게 여러분 정성호 법무부의 이 감찰 지시의 근거였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니까 박상용 검사는 조사와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거는 정치행위다라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가 조사짓을 내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검찰이 감찰 착수를 지시받았으니까 검찰은 감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고검의 감찰부장 정용환이에요. 정용환 감찰부장이 팀장을 맡아서 인권침해점검 TF가 구성이 돼서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 17일 날 정성호가 감사해라고 지시를 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용환을 팀장으로 한
인권 침해 점검 TF가 진상 조사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10월 달에 팀이 만들어져서 시작을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됐냐?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됐냐? 2026년 2월에 TF 팀원들이 전부 다 전보가 되면서 사실상 팀이 해체가 됩니다. 2026년 2월에 TF팀이 전보가 되면서 사실상 팀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장악한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일이 틀어지니까 이걸 이 인간들이 어떡하냐? 팀을 해체하면서 이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시킵니다. 특검으로. 종합특검으로 이첩을 시켜요. 훨씬 더 정치적인 자기인 사람들로 특검을 만들어서 이걸 특검으로 이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4월 2일에 오전 4월 2일 며칠 전이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름도 진짜 길죠. 여기에 출석해서 기간 보고를 해서 2차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의 법무부의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결론을 내주길 바랬는데 서울고검 정용환 감찰부장팀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니까 2월에 팀원들을 다 뿜빨시킨 다음에 이거를 지금 4월 달에 다시 그 2차 종합특검에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는 2차 종합특검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박상현 검사를 국회에서 불러서 증언을 시키고 증언 선서라고 증언을 시킨 다음에 그 증언을 근거로 또 박상현을 얽어매려고 했는데 박상현 검사가 증인 선서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거 이유 말하게 하면은 영웅탕생하겠네 싶은 서영교와 민주당 법사위 쪽이 이걸 엎어버렸죠. 그래서 원래 법에는 진술 거부를 하면 진술 거부를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이 사람들은 쌩까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차 종합특검인데요. 이게 종합특검 1차를 끝냈잖아요. 특검을 1차를 끝냈는데 여러 특검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특검도 있고 뭐 무슨 특검도 있고 무슨 특검도 있었는데 이걸 다 합쳐서 특검을 출범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차 종합특검 임명 과정에서 얘네들이 또 문제가 생기죠. 민주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과거에 김성태를 변호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태를 변호한 적이 있었던 사람을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 이 특검에 미친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짜고 치는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사건에 수사하는 특검이 김성태의 변호사 출신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 너 나 연맥이냐 그러면서 난리 났었죠. 그러면서 결국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현 서울대 법전원 겸임 교수가 2차 특검이 되죠. 노동법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판사 출신이니 뭐 노동법 전문가 중에서 좌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넘어가준 와중에 박상현 검사 증인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민주당이 엎어버리고 서윤구가 법사위원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거죠. 얘네들이 조치를 취해서 어저께 여러분 이제 오늘 뉴스가 된 거네요. 오늘 뉴스 오늘 새벽 0시 54분에 박상현 검사 직무정지 뉴스가 뜬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발생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박상현 검사가 버티고 있는데 근데 박상현 검사 위에 지휘계통 있죠.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부장, 대검차장, 검찰총장 전부 다 침묵 중입니다. 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문가 시스템을 이거 좌파들이 이렇게 부시고 있어요. 좌파가 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파도 부시죠. 법조, 의료, 진짜 윤석열이 의료할 때 제가 진짜 기절을 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좌파들이 전문가 시스템을 부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법조계만 법조계가 부서지는 것만 문제가 있는 거고 의료 쪽은 막 당신이 부셔도 되는 거야 라고 제가 저항을 했던 건데 지금 법조, 의료, 과학기술계까지 대한민국의 전문가 시스템이요 여러분 다 정치가 너무 우위에 서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 다 정치적으로 줄 서고 정치 논리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여러분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정말 정치가 문제여도 너무 끔찍하게 문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렇게 난장을 피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저항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구심점 자체도 없고 정파도 제대로 국민의힘이 이걸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선거 앞두고 뭐 자기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한 전선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변협도 침묵하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사시 출신과 그리고 로스쿨 출신들 사이에 변시 출신들 사이에서 대립하고 앉아있고 이게 잘못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다 없고 각자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양식 같은 거 다 무너뜨리고 회덮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엎어버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들 또 검사 나쁜 새끼들이지 그러면서 찬동을 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